자, 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지금 얘기할 주제는요. 되게 신기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원래 교보문고를 갔다가 이 테넷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테넷 4K 울트라 HD 해가지고 뭐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이 4K 장비가 없어가지고 웃기는 게 이 플레이 장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트라 HD 블루레이 플레이어라는 게 따로 있어야 되더라고요. 블루레이밖에 볼 수가 없는 현행 플스 4 따위로는 볼 수가 없고 플스 5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거랑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는 이제 메멘토를 다시 복습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휴 기간 내내 굉장히 깊게 빠지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검증 차원에서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책들 다시 이제 훑어보면서 책도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저 진행 경과나 어떤 그런 것들 확인을 해보니까 와, 미쳐버리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역시 인생은 발견이죠, 그죠? 자, 이게 제가 사진 같은 거 특별히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할 얘기는 메멘토라는 영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거,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매트릭스에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거를 항상 실제로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걸 강요당한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이퍼란 대머리 새끼가 뒤에 목덜미에 있는 플러그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서 플러그를 꽂아주고 나의 기억을 잊어줘. 나 이딴 거 몰라도 되니까. 그리고 정말 무식하게 돈만 많이 줘 임마, 뭐 그런 소리 하죠. 그래서 그거 매트릭스를 비유를 하면서 제가 항상 강의를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메멘토 다시 보라고 했는데 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뭐 굳이 다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먼저 이 제가 발견한 것들 확실히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화 리뷰부터 시작해서 무슨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웹에서 다루고 있는 무슨 나무위키나 이런 데에 있는 모든 자료, 그 해외 외신들에서 평가하는 것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어떤 의미로 어떤 장면을 어떻게 연출했는가 등등등등 다 뒤져보니까 역시 이 무의식의 극의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감독도 지가 약 빨고 만든 영화이다 보니까 자기가 뭘 만든 거지? 하고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의식에서 나온 게 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걸작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의도됐다기보다는 그냥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냥 이 장면이 필요해 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리고 이 장치, 이 복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을 뿐인데, 그게 관객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공감을 사고 그 다음에 충격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대박이 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스토리로 미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나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금융 붕괴의 역사하고 엮어서 연구를 하다가 첫 시발점을 요 메멘토란 영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언어나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죠. 자, 먼저 문신. 이 메멘토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문신이 나옵니다. 문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팩트 해가지고 여기다 막 1, 2, 3, 4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진화를 의미합니다. 진화. 그러니까 그 대품 뭐 깊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매트릭스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걸 현실 세계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맨날 기억을 까먹는, 한 10분 지나면 기억을 까먹는 주인공 레너드, 가이 피어스가 역할을 했던 그 새끼 레너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레니죠. 레니가 망각의 동물, 그러니까 인간을 상징합니다. 원숭이들. 아 맞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죠? 계속 까먹는 거. 나 이거 분명 공부했는데 실전 들어가니까 다 까먹어.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체를 자각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간은 결국 길을 찾아낸다. 그죠?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걸 나는 극복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가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이 문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개돼지 뭐 레밍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 한 명 한 명 다 몇 년이 들어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뭐 빠른 진화이든 뭐 느린 진화이든 간에 어쨌든 문신을 하나 새긴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의 정보 뭔가를 배웠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새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문신이었을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몸에 새기면은 잊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단련이죠.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이건 정말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은 몇억 년 전으로 거슬러 가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무의식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있죠. 검도가 됐든 뭐 어떤 스포츠가 됐든 뭐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뭐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단련을 통해서 천일의 반복을 단이라고 하고 만일의 수련을 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련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떠한 적을 상대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늘 수행했기 때문에, 수련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각을 통해서 막 뭔가 대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죠? 즉 문신, 몸이 기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사진, 이 사진들 있죠. 그러니까 문신이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에 사진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이 사진은 또 뭘 의미하는 건가? 사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신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화의 이론, 그러니까 몸이 기억한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몸이 기억한 것을 짝짓기를 통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를 물려받음으로써 몸이 처음부터 알고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몸이 안다. 그게 진화 이론인데 다윈이즘이죠. 근데 여기서 사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로 영어를 쓰니까 그 아래 메모를 합니다. 그죠? 이 새끼는 사기꾼이니까 얘기하지 뭐지? 이 새끼의 말을 믿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얘는 도와줬다. 뭐 등등등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아래 메모를 남기죠. 메모. 즉 이 사진이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적혀 있는 그 글자들, 자기의 메시지들, 자기 스스로에게 쓰는 메시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역사의 기록 그리고 진화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몸이 기억하는 것 자체가 그 진화의 기본적인 띠어리다. 그러니까 이론이고요. 이게 실제로 어떤 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가를 그 메멘토라는 영화 속에서는 사진이라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죠. 우리 인류가. 그 시절에도 그 사진과 같은 뭔가의 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유튜브라는 툴이 있는 거고 또 미래에 한 1, 20년 뒤에는 또 다른 어떤 우리를 진화시키는 다양한 어떤 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역사죠. 역사는 뭡니까? 기록이죠. 그래서 그림, 2D로 되어 있는 사진과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 기록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진화를 작동시킨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각 주인공들 뭐 3명 정도 볼 수가 있죠. 주인공 레니, 맨날 기억 까먹는 새끼. 그 다음에 걔를 이용해 먹는 토니, 그리고 기집애, 나탈리. 우선 그 나탈리라는 여자, 그 여자가 상징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나 진짜 이렇게 영화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견한 이 통찰의 접근, 이것이 결국에는 제가 일단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구글과 유튜브는 어떤 진짜 중요한 사실 같은 거를 사람들이 몰라야만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결국 저처럼 누군가는 발견해내고 결국에는 길을 찾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기집애는 역시나 아까 그 나쁜 놈, 그 부패한 경찰 토니처럼, 토니가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사이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 나탈리 역할을 맡은 이 여자는 네오의 그 여자친구로 나오죠. 사랑하는 여자로 나오죠. 이 여자의 등장, 이 여자는요, 이 영화에서 상징하는 것이 블랙스완입니다. 토니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의 만남, 그 여자의 행동,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에는 자기 남자친구를 죽여줘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망각의 동물 주인공 레니를 이용해 먹는다는 사실은 토니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그 부탁,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토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잊지 말았어야 될 일인 거죠. 예측 범위 밖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 우리가 그 요즘 특히나 자주 겪는 역사상 보지 못했던 사건. 뭐 역사는 반복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상징하는 것이 이 여자입니다. 나탈리. 그리고 기억을 맨날 까먹는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레니. 이름이 참 레밍스럽죠. 그래서 레니인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이제 나무위키 그리고 온갖 그 영화 리뷰어들이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본인도 최악의 질병을 얻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 토니가 아니고 테디군요. 테디. 테디, 이 나쁜 놈 사이퍼. 이 테디가 사망하기 전에 조롱한 그대로 첫 복수 이후로 자기 만족과 살 이유를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최악의 인간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걸 나무위키나 이 논조로, 그러니까 지금 에멘토라는 영화의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해석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새끼가 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최악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까먹잖아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아 하는 거. 근데 그게 지 얘기란 말이야. 근데 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런 최악의 질병을 얻은 저놈을 보면서 뭐 해석을 하려 그래. 지 얘기면서. 응? 바로 당신 얘기란 얘기야. 끊임없이 현실을 부정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뭡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주식 고점에서 매수하는 새끼들? 뭐 그런 새끼들이죠. 네. 현실 부정,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말 딱 이 이치와 섭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 레니는요, 그냥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인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니는 문신을 통해서,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쨌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죠. 그죠? 근데 이걸 또 같은 레밍이 보면 저 새끼는 병신인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원숭이 새끼들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사 라이드 인투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오 신이시여, 왜 우리 원숭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즉 이 모든 대부분의 인류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디, 이 나쁜 놈, 집에 이 기억을 까먹는 남자 레니를 졸라게 이용해 먹다가 마지막에 지가 죽죠. 이 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던 그 지배계층, 기득권들, 즉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극소수에 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 지배권자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런 놈들을 이제 망상론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뭐 조지 오웰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 세상은 유태인이 먹었다. 뭐 빅브라더 뭐 이런 거. 응? 그런데 역시나 그 빅브라더라고 할지언정 그 일루미나티라고 치자고. 근데 그래서 막 실제로 우리 모두를 조종하고 있어. 막 금융 기득권들이 조종하고 있다 치자고. 그런데 그 새끼들도 선을 넘으면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빵 하고 이 사이퍼를 죽이잖아요. 그죠? 부패한 경찰을 죽여버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렇듯 근데 그 원인은 뭔가 보세요. 어떤 얍사비를 나만 알았어. 응? 이를테면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것이 승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얍사비, 나만의 필살기 같은 것을 발견했단 말이야. 이 토니가 아니고 뭐야 이 새끼 테디 이 새끼 바로 이 새끼지. 이 새끼요 총만 죽잖아요. 이 새끼가 이 기억을 까먹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얘의 습성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죠?
이 테디가 나쁜 놈이 기억을 잃는 남자를 발견을 했어. 그리고 처음의 의도는 정말 선한 의지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줬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죠. 활짝 웃는 주인공의 얼굴. 이게 바로 그 테디가 직접 찍어준 사진이잖아요. 응? 왜? 복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문신을 새길 때가 됐어. 응?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억을 못했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너의 와이프를 살해한 놈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결국 죽인 복수하는데 성공했는데 넌 복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또 까먹었어. 근데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필요성을 다했으면 유유히 떠나주고 그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디 이 새끼는 선을 넘었죠. 그죠? 마약상들을 잡아 소탕하고 잡아 죽이고 그 걔네들한테서 무슨 뭐 20만 달러를 삥땅 치는 그런 부패한 경찰로 더 이상 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이 레니를 이용해서 대리 살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2명을 더 죽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레니라는 주인공을 이용해서 계속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건 마치 그 서브프라임 때 혹은 뭐 금융위기 때 혹은 박살났던 그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뭐 이런 새끼들이지.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다 걔네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쵸? 딱 맞죠? 그래서 지가 백날 잘났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로 뭐 당장에는 부를 축적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역시 그 돈이 쌓이고 뭐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스스로 어렵게 가지 말자 하면서 계속 레니를 설득하면서 일을 벌리다가 결국 나탈리라고 하는 블랙스완을 만나가지고 빵 하고 결국 파면을 맞잖아요. 그렇게 저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대체 이걸 발견한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나무위키에도 나와 있지만 Some memories are best forgotten. 그러니까 어떤 기억들은 잊혀지는 것이 최고다 라는 것이 뭐 이 영화의 가장 명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뭘까? 잊혀져도 잊혀지는 것이 베스트인 기억이라는 게 대체 뭐야? 난 솔직히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유튜브와 구글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겁나 노력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또 발견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대공황이 터져서 엄청나게 주가 폭락하는, 그러니까 주가 폭락한다는 건 누군가 판다는 건데 이 팔게 되는 심리가 이유가 뭐야 대체? 믿음이 있었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원래? 예수도 2000년이 갔는데 지금 그쵸, 뭐 기독교가 망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를 걸리러 가는 새끼 있단 말이야. 한번 믿으면 계속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조용기 목사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뭐 소망교회 뭐 기타 등등 사랑의 교회 이런 데다가 갖다 바치는 새끼들은 지금도 있단 말이야. 그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거니까, 그죠? 신앙이니까 이걸 어떻게 막지? 그죠? 그러니까 잊혀질 수 있는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나? 그러면 그건 뭐야 대체? 라고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잊혀져도 좋은 것들, 그러니까 베스트인 건 뭐냐면 어떤
시련, 그 다음에 지나간 고통,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게 될 고통의 강도, 이런 것들을 어떤 세기, 이런 것들을 까먹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야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속 기억을 해버리면, 즉 망각의 동물이 아니라 너무 기억이 선명해버리면 다시 거기를 도전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있죠. 그리고 지나친 행복감, 그것도 까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 해피니스, 그죠? 행복함, 그걸 까먹는 게 베스트지. 특히 여러분들 지금 나를 보게 되는 그 경로가 다 주식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 금융, 그 한 방 먹었을 때의 그 쾌락, 그거는 마치 그 카지노에 갔을 때 잭팟 맞은 거랑 같은 느낌. 도파민 분출 빵 나오는 거, 그거 까먹는 게 좋아요. 응?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손가락 쪽으로 간다, 카드 쪽으로 간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도박하다가 노름하다가 패가망신한다. 그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베스트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 레니는, 이 새끼는 졸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알 수 없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종합을 해봅시다. 이 유튜브, 구글의 시대, IT 시대, 그리고 정말 임대 현수막은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망해가고 있고, 심지어 며칠 전에 봤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 닭 튀기는 자영업자들, 더 이상 닭을 튀기는 인력을 고용할 필요 없이 1분 만에 몇 세트가 싹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기계, 인공지능들이 닭도 튀겨줍니다. 개가 하나 있으면 그냥 치킨집은 사장님 혼자서 그냥 배달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주문만 받고, 심지어 주문도 알아서 오토메이션이 들어가지. 주문이 들어오면 띵동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닭을 튀겨가지고 박스까지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주문의 배달 신호를 어떤 그 배달 대행하는 사이트나 업체한테 연동을 시켜서 알아서 픽업을 하게 하면은 심지어 주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즉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죠. 그죠? 그게 뭡니까? 파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자기가 잘 하고 있는 분야, 자기가 타고난 분야를 계속 갈고 닦고 단련해 나가고 수련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발견, 끊임없는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니가 끊임없는 팩트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된 게 나탈리죠. 그죠? 근데 이 구글하고 유튜브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가장 명언, 어떤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다 라는 권리,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그 우리의 자유의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알지 않을 선택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을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끊을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인터넷 회선을 없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중처럼 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중조차도 인터넷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민 스님처럼 열심히 트위터를 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있느냐? 없다이지. 없다 이거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야. 레니니까. 레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작동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답을 찾아낸다라는 것도 진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난 무슨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추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투매를 하고 던지게 되는 그 심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하죠? 네. 전 아직도 궁금한 게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입니다. 여전히. 그게 제일 신기해, 솔직히. 아니, 나는 나탈리 같은 어떤 블랙선이 설날에 있지 않았는데, 그죠? 뭔가 있었겠지.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이 반 유튜브 세력, 뭐랄까, 인터넷을 끊어버리자,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내용 보나마나 한 2, 3년 내로 또 누군가가 어떤 운동 같은 걸로 막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를 권리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막 또 만들어내가지고 지들끼리 생초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한 발 앞서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런 새끼들을 위한 뭔가를 또 준비해놨어. 다 이렇게 준비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준비하자고요. 응?